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첫째, 공수처는 공포의 수사처가 아니라 공정수사처로는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선거법 반드시 해치우게, 반드시 하겠다. 즉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오로지 눈에는 공수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트랙에 네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하고 네. 선거법을 이제 두 개를 묶은 거죠. 근데 왜 처음에 왜 묶었어요? 저 이제 팔상품은 상품은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네네. 이거를 저 정의당에서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자기들한테 뭐 네. 이득 콩고물이 안 떨어지니까 네네. 이제 저 여당이 이제 끼어 팔기를 한 거죠. 꼬신 거구나. 꼬신 거죠. 자, 야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니들 소원 아니냐? 저 해가지고 교섭단체에서 좀 따뜻하고 배부르게 한번 살아봐라. 손학규 너도. 손학규 너도. 그러니까 뭐 손학규까지 심상정을 꼬여가지고서 이제 하나를 엮이기 어려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당은 공수처의 목적이 있었고 네.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 네. 87년 체제 이후에 네. 선거법 게임의 룰인데 내일 둘이서 테니스 치기로 했는데 네. 우리 황 대표만 혼자 아니 나는 저 서비스 3개 넣는 거 할래. 2개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쟤 왜 저러냐고 그러지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게임의 룰인데. 네네. 그리고 꼬시기 위해서 비연동형에서 이제 줄어가지고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네. 이거를 하면서 의원 지역구를 28석을 줄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법 처리는 선거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뒤에 별표로 네. 전국의 지역구 의석 몇 개죠? 225개 새로 확정된 거. 아까 이건 현재는 253인데 법에는 법안은 현재 225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28개를 줄여서 네. 지역구를 호남에서 몇 개가 줄고 하는데 자 본회의에서 투표하는데 김영광이가 전남 영광 국회의원인데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그거에 무슨 이유로 찬성표를 던지겠어? 아니 내 목 자르는 법안에 내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자 나는 내 목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똥 누르는 바보 천치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또 심상정이 또 날뛰기 시작합니다. 심상정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 심상정은요 지난해 12월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정의당 대표가 이정미였습니다. 이정미하고 손학규가 단식 농성을 했어요. 국회로 단톡으로. 네, 그렇죠. 단식까지 했죠. 그 가운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문희상 국회의장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시 원내대표 된 지 며칠 안 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야바이치듯이 쳐갖고 일단 뭐 노력하기로 했다. 물론 그런데 그렇죠. 나 의원 얘기는 뭐 노력하기로 했다는 거지 네네. 합의한 건 아닌데. 네. 근데 문 의장이 무리수를 여러 개를 계속 둔 거죠. 근데 심상정이 드디어 이제 어제 또 한 방 날렸어요. 지금 심상정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자 간단하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3개에서 225개로 28석. 그 사람들이 절대 찬성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바보라 그러더라도. 네. 그래서 나 심상정이 기가 막힌 이 누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 300석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이정미, 손학규 등등 나경원 뭐 등등등등 아니 근데 손학규는 아니었구나. 원내대표 등등등등 해서 할 때 보면 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니까 국회 증원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10% 늘려 30석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아주 선심 좋은 의원인데 자 네. 심상정 의원이 300석에서 330을 늘리자는 거는 네. 28명의 자기 지역구 사라지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김영광 전남 영광 국회의원 네. 전남 영광 지역구 없애는 거 찬성 누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면 네. 너 안 누르면 죽인다고 무슨 뭐 게시타포식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네네. 너 누르면 300억 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국회의원이 IQ 80이 넘는다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상정이가 네. 이거를 네. 다 살려주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진심은 그건 아니죠. 근데 지역구 28석을 다 살려주면은 심상정 30석을 늘려도 심상정 의원이 더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는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죠, 늘죠. 어떻게 되나요? 현재가 지금 47입니다. 현재 비례대표가. 근데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으로 따지면 75개가 돼요. 5석이죠. 예. 그럼 몇 석이 늡니까? 28석이 는 거예요. 28석이 늘었는데 심상정 안대로 그지만 의원수를 뭐 300으로 하냐? 10% 늘려 330으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 비례대표 77석이 됩니다. 2석이 느는데 아니죠. 현재보다 30석이 늘죠. 현재보다 늘지만은 저 패스트 트랙보다는 민주당이 이제 살살 알군다 그러죠. 어린애 이제 네네. 속이듯이 한 거는 네. 야 심상정, 그 정의당만 알아봐요. 지역구 뭐 나와 한두 석 나오고 그 키크 돼서 7, 8석에서 하느니 알뜰하게 이번에 저 비례대표 한 니들 득표율 정당 득표율 10% 나오잖아. 그러면 뭐 300석에 10%하고 반해도 15석이 될 텐데 저 교섭단체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자 그러는데 지금 7석으로 늘더라도 지금 이중대 하느라고 옛날에 뭐 10% 가까이 나오더니 지금 4% 5% 떨어졌는데 그 심상정도 이제 거래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거래 들어간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에서 국회의원을 지금 299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제 세종시에 하나 더 늘림으로써 300석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헌법은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그 헌법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200석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200에서 299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건 뭐. 그거 다 1000석, 만석으로 늘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잘했다고. 오늘 이인영 얘기대로 그래. 이거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28%밖에 안 되는 그 국회에서 이 비생산적 국회에서 그래 의석수를 갖다 10% 늘려서 30석 더 주자고. 그리고 보좌관도 그러면 10명씩 입대다 보니까 보좌진이 300명. 아이고 참. 그 심상정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비용 총액설 하자 뭐 이런 또 그거 뭐 1년 지나면 다 그대로 올려버릴 다 텐데. 올리는 건데 그거 어디다 대고 장난을 칩니까 심상정 씨. 그 심상정 씨는 뭐 우리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지역구 28석 사라질 걸 다 채워주지 않고 네. 그중에 좀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더 늘리고 나머지 비례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구가. 그리고 이 지금 비례대표 이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지금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는 330석으로 픽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뭐 나오듯이 나오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원래 의원의 의석수는 599석입니다. 599석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이제 AI를 돌리잖아요. 그럼 707석이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의원수가 그러니까 몇 명 있는 겁니까? 108명 있는 거예요. 지금 심상정 씨 얘기도 이제 뭐 상당히 복잡하고 네. 이 30석 늘리자는 게 의원 28석 감소하는 지역구를 보존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민주당도 움직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지금 속내가 지금 비례를 늘려달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330으로 픽스도 안 되는 거야. 이게 350이 될 수도 있고 36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확히 이렇게 347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짱돌이 날아갔는데 빗 맞아가지고 하나 죽는 제도가 생겼네. 이제 공수처가 좀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지금 심상정 속는 이겁니다. 야, 내가 너하고 좀 장사는 하지만은 민주당 너희를 어떻게 믿니? 보따리 내놓고 가. 풀고 가야지. 너희가 먼저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해. 그런데 이제 이해찬, 이인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선거법하고 좀 공수처법하고 자동 부의 날짜가 다릅니다. 다르죠. 다른 게 왜냐니까 패스트 트랙은 같은 날 탔지만은 이것이 보면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이 공수처법은 뭐 사개특위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절차적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고 근데 하더라도 공수처법은 지금 또 위헌적인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거 아닙니까? 큰 장성 뭐 수사하겠다는 거 헌법 위배가 돼 있고. 큽니다. 검사와 검찰청에 관한 것들도 네. 헌법에 규정돼 가지고 이어가는데 네. 이런 특수한 걸 하는 거 그것도 좀 위헌 상황인데 더 큰 문제가 이게 두 개를 이제 민주당이 욕심 나가지고 공수처 하려고 억지로 해놨는데 이게 그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구 획정이 완수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겁니다. 심상정 요구가 만나가지고 정리가 돼서 확정이 돼서 선거구 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선거법 처리할 수 있는 게 급한 건 사실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처리인 거예요. 공수처는 그거에 비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법안 하나니까. 아 여기 있다. 이 보면 이게 잠깐 하얼빈에 갔다 왔더니 지금 책이 어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수 여기 여기 보면 이 저희 선거법에 보면 여기 국회법 선거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선거구 뒤에 보면 별지라고 있어요. 별표가 붙어. 그 별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구의 소속은 행정동맹이까지 깨알같이 나옵니다. 아니 물론이죠. 이게 그것이 확정이 돼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도 물론 뭐 선거 이제 뭐 워낙 많이 치러봐서 그러겠지만 이게 지역구를 225로 28석을 줄이느냐, 215로 18석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행정동과 인구에 가지고 이거 밤샘 작업을 몇 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하면 됩니다. 아니 AI가 하더라도 근데 문제 AI가 하더라도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리저리 붙이려면은 28개만 현재 28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빼게 되면 나머지 이리저리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쪽에 강원도 뭐 인구 적은 경상도 이런 데도 인구 빼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1대2 범위 내에서 막 넣었다 뺐다 이걸 무지무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심상정이 30석 증원은 국민적 여론에 이제 저 일단 붙이겠지만 30석을 민주당이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심상정과 손학규가 어떤 요구를 하고 지역구를 몇 석을 하고 비례를 몇 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AI를 또 며칠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간다는 건 이제 물 건너 갔다 오긴 하지만 도강중 물 건너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금 이인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심상정이 꼬시고 저 손학규 꼬시고 뭐 손학규 힘은 없습니다만은 공수처지 공수처 패스트트랙 평당도 꼬시고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러면 다 해줄게. 근데 뭐 어떻게 믿어요?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 건너가고 있는 것이요. 저는 패스트트랙 얘기하니까 오늘도 참 이인영 씨가 참 이인영 원내대표 궤변을 또 늘어졌던 또 궤변을 넣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가 급하니까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얘기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우리 기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율. 이제 감옥 가는 거지 일종의 구속 기소는 아니고 구속 플러스 불구속 다 기소. 소가 기소된 것이 표현을 딱 이렇게 힘없는 국민은 40%. 법 집행하는 검사는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여보세요. 이인영 씨. 힘없는 국민입니까? 지금 기소되는 놈들이 경찰이 보면은 수사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놈들을 갖고 경찰에서 수사 검사 지휘 받아서 수사해 갖고 이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저 올리면 그 중에 60%는 검사가 봤을 때 이건 기소거리는 안 된다. 불기소 처분하는 거고 40%만 기소하는 건데 대부분 조폭입니다. 대부분 나쁜 놈들입니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시고 시험 붙은 판검사님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봐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판검사가 왜? 그래서 전 세계의 판사 검사들을 상대로 한 이런 수사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되는. 김영건 실장.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죠. 네. 이 김 실장 내가 한번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어요. 네. 기자 생활하던 노태우 시절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현직 청와대 수석이나 현직 비서관이 기소된 거 봤습니까? 뭐 가뭄에 콩나물이지. 제로입니다. 현직은 제로입니다. 현직은 제로죠 당연히. 여태까지 보면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수석이나 전병헌 씨도 마찬가지네요. 검찰의 수사 받기 시작하면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렇죠. 그게 다 전직이지 현직된 경우 없고요. 지금 법 집행 검사라는 것이 아마 저 보면 뭐 옛날 스폰서 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이례적인 경우하고 이례적인 것들이지. 그리고 힘없는 국민이 아니라요.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경찰이 판단했고 검사가 판단한 사람이 40%인 겁니다. 이 아저씨야. 그래서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이제 조국까지 목 날리면서 이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심상정이가 30명 증언 그것도 비례대표 중심으로 왕창 하니까 공수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땐 이 자식들이 이거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게 그래? 그 국회의원 수 300에서 330 늘리고 그렇게 꼼수를 부려? 그래도 심상정이 그래도 쿨한 여성이는 나 같으면 아예 400석 하자 그러겠다. 나 같으면 600석.